딥스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나의 목적 중 하나는 딥스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독립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있었다. 너무 뒤를 보살펴 줌으로 해서 딥스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일 딥스의 모든 것을 일일이 돌보아주면 딥스는 너무 나에게 의존해서 자기 자신을 찾아내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늦어질 가능성이 많게 될 것이다. 또한 딥스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라면 관찰을 해본 여러 가지 예들이 벌써 증명하고 있듯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깝게 되는 것이 그 아이의 가슴 속 깊이 묻혀있는 욕구를 만족시켜 줄는지는 모르지만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딥스 자신에게 열쇠가 주어져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만 할 것이다. 딥스와 처음 만나 놀이방에서 한 시간을 보내고 나올 때 나는 왜 선생님들과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딥스는 아무리 가르쳐도 희망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도 제명을 하지 못했는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딥스의 내적 힘과 가능성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갖게 되었다. 딥스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아이였다. 3. 냉정한 딥스 어머니. 나는 딥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딥스의 어머니는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내가 다음 날 4시쯤 자기 집으로 가서 차라도 한 잔 들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기쁘겠다고 하였다. 자기 집으로 와서라는 표현이 맞겠죠. 나는 그러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딥슨의 집은 시내 동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갈색 벽돌집이었다. 집의 외부는 무척 세심하게 손질이 되어 있었고 대문의 놋쇠 장식은 아주 반짝반짝 닦여져 있었다. 이 집은 옛날부터 아름답기로 소문난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오래된 저택이 처음 세워졌을 때와 다름없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철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서 벨을 눌렀다. 문을 잠그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에서 딥스가 누군가에 의해 입이 틀어막혀진 채 소리쳤다. 그 소리는 점차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딥스는 우리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아마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제복을 입은 하녀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혔더니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그 하녀는 아주 단정하고 차분한 여자로서 퍽 오랫동안 이 과정에서 일을 해온 것 같았으며 아주 정중하고 꼼꼼하며 의례적이었다. 나는 그 여자가 웃는 적이 있을까? 세상에는 재미있고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만일 그런 것을 알고도 저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훈련을 잘 시킨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른 채 자발적이지 않은 행동을 저렇게도 잘할 수는 없다. 딥스의 어머니는 자비로우면서도 진지한 모습으로 나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처음 만나면 의례적으로 하듯이 먼저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서로 만나게 되어서 기쁘다는 인사를 나누었다. 집의 내부는 아름답고 정교한 가구들로 잘 장식되어 있었다. 응접실은 아이들이 단 5분이라도 놀 수 없을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적막한 집같이 보였다. 하녀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녀는 아름다워 보였으며 또한 익숙한 솜씨로 기계처럼 움직였다. 딥스의 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 딥스의 문제를 연구하시도록
학교로부터 청탁을 받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맡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선생님은 알아주셔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미 딥스의 문제를 어쩔 수 없는 비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전문가로서의 높은 명성에 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에 관해 과학적인 연구를 하시는 것을 무척 존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딥스의 행동에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선생님께서 딥스를 연구하심으로 해서 인간 행동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더 하실 수 있게 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협조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매우 매너 있는 과학자처럼 나에게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문제를 가진 아이, 자기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그 연구 자체에 아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녀는 딥스에 대해 약관의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딥스의 어머니는 딥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통계적인 사실들, 즉 딥스의 생일, 느린 정신 발달 현상, 분명히 정신박약아인 것 같으며 어쩌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딥스의 어머니는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긴장감, 무서운 자제력, 창백한 얼굴, 뒤로 묵은 회색빛 머리카락, 연한 파란 눈, 꼭 담은 얇은 입술. 가끔 딥스의 어머니는 신경질적으로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곤 하였다. 입고 있는 옷은 회색 빛으로 고상하고 간단한 디자인이었다. 분명히 말해서 딥스의 어머니는 아주 잘생긴 모습이었다. 외모로 봐서는 도대체 나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어떻게 보면 50 가까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보다는 젊어 보였다. 말하는 태도는 정확하고 이지적이며 대담했으나 아무래도 딥스와 마찬가지의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가 지난 뒤 그녀는 나에게 딥스가 사용하고 있는 2층 놀이방에서 연구하고 관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해 왔다. 그 애의 방은 집 뒤에 있는 2층에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도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딥스의 방에는 장난감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원하시거나 필요로 하신다면 더 많은 장난감을 사올 용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딥스를 아동 상담소에 있는 놀이방에서 만나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군요. 일주일에 1시간 정도로요. 그녀는 나이 제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지 다시 나에게 제안했다. 딥스는 예쁜 장난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만일 선생님께서 여기에 오실 수만 있다면 그에 따른 사례는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업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보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위해서 보수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생활을 하니까요. 그러더니 아주 재빠른 어조로 말했다. 제 생각에는 이 연구를 하는데 선생님께 꼭 보수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은 수업료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딥스를 만나도 좋다는 허가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사 하는 것이지요. 저희 편에서 딥스를 연구한 자료를 학교나 신문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출판에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완전 비밀리에 붙여서 아마도 딥스에 대해 알아내거나 추측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덧붙여 이야기하고 가지고 온 서약서를 내주었다. 딥스의 어머니는 자세히 읽어보고 마침내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관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그럼 저희들이 딥스를 정기적으로 만나도 좋다는 허가서에 딥스 아버지, 어머니 두 분께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딥스의 어머니는 찬찬하게 이것을 다시 읽더니 말했다. 저희 바깥 양반 들어오신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래도 좋다고 하면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물론 괜찮습니다. 좋도록 하세요. 딥스를 보내셔도 안 보내셔도 좋습니다. 다만 결정하시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딥스의 어머니는 허가서를 조심스럽게 들고서 마른 입술에 침을 죽였다. 아이 어머니와의 면접치고는 꽤나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었다. 딥스의 어머니가 불안하게 느낀 것처럼 딥스를 상담소에 있는 놀이방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무척 불편했다. 정말 딥스가 상담소에 올 수 있게 될런지는 아직 미지수였다. 남편과 의논해서 결정하는 대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딥스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약간 내려앉는 듯하였다. 딥스의 어머니는 좋은 말로 반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허락을 할 것인지 만약 허락을 한다면 계획대로 딥스를 상담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딥스를 정기적으로 다시 만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딥스의 어머니는 입을 열었다. 저희 집에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면 그 돈으로 가난해서 돈을 낼 수 없는 아이들을 더 도와주실 수 있으실 텐데 왜 거절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들은 본래 어린이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연구의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딥스 어머니처럼 돈을 내실 수 있는 분이나 내실 수 없는 분이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 않음으로 해서 금전관계로 인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죠. 만약 딥스 어머니께서 아동상담소 자체에 연구기금을 내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또 딥스의 문제를 연구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래 이 연구기관은 그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죠. 알겠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선생님께 꼭 보수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나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다. 이 조그만 의견 다툼에서 강하게 느낀 점은 만일 이 편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룰 수만 있다면 딥스의 어머니에게 필요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아직까지 딥스 어머니는 돈을 지불해 버림으로 해서 딥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늘 이런 식으로 딥스의 문제에 책임지는 것을 회피하려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돈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기회를 없애도록 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한동안 딥스의 어머니는 말없이 무릎 위에 두 손을 꼭 모아쥔 채 밑을 내려다보고 앉아 있었다. 갑자기 나는 딥스를 떠올렸다. 그는 학교에서 마룻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였다. 나는 그녀가 딥스처럼 슬프고 외롭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딥스의 어머니는 눈을 들어 나를 응시했다. 그러나 눈길이 마주치는 것을 피하며 말을 꺼냈다. 선생님께서 이것만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선생님께 이것만은. 딥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알아보세요. 저는 더 보탬이 될 만한 아무런 것도 이야기 드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제 자신은 어떤 면접이고 간에 응해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셔서 딥스를 연구해 주십사 하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해도 좋습니다. 딥스에 관해 더 이야기해 드릴 것이 없다는 건 참 비극이지요. 어쨌든 그 애는 정신적 지진아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요. 이 말 이외에는 어떤 종류의 면접이나 질문에도 응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딥스의 어머니는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면접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몸이 오그라질 듯이 몹시 지겨운 표정이었다. 이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 짓겠어요. 언제 어느 때이고 간에 딥스에 관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실 때는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완전히 딥스 어머님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어요. 이 말을 듣자 딥스 어머니는 약간 의심하는 듯이 보였다. 제 남편도 역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딥스의 어머니는 덧붙였다. 그러세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상담소에 딥스를 데리고는 가겠지만 그곳에서 딥스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시간이 되면 데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딥스의 어머니가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딥스의 어머니께서 데리고 오셨다가 1시간 후쯤 다시 오셔도 좋겠고 또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을 보내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그녀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한참 동안 가만히 침묵을 지키더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를 했다. 남은 차를 마저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딥스의 어머니는 딥스의 누이 동생 도로시의 생년월일과 그 애가 영리하고 빈틈없는 아이라고 말하였다. 딥스의 어머니는 내가 딥스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딥스의 어머니도 정신적인 긴장을 풀도록 상담소에 가끔 들러보라고 설득하고 싶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 말은 분명히 그녀에게 위협적으로 들릴 것 같고 그 말을 했다가는 딥스를 만날 기회조차 놓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더구나 딥스 문제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딥스 자신의 반응이 더 빠를 것임을 나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딥스는 문 닫는 것을 싫다고 반항이라도 하고 있지만 딥스의 어머니는 벌써 매우 중요한 마음의 문을 단단히 잠가버리고 있는 것이다. 마음의 문을 잠갔다는 것은 반대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잠깐의 면접 시간 동안에도 딥스의 어머니는 또 하나의 마음의 문을 꽉 닫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 딥스의 어머니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며 다시 되물어 왔다. 정말 딥스 방에서 딥스를 안 만나시겠어요? 그 애는 좋은 장난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원하시는 것은 다 사드릴 수 있을 텐데요. 뭐든지요. 나는 딥스 어머니의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보자 그녀에 대한 동정심으로 마음이 무척 아팠다. 그만큼 생각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상담소에 있는 놀이방에서만 딥스를 만날 수 있겠노라고 다짐을 했다. 결정되는 대로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딥스의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약간 흔들면서 이야기를 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나는 그 집을 떠나 차 있는 곳까지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뭔가 모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딥스와 그의 온갖 물건이 다 마련되어 있는 딥스의 놀이방도 생각해 보았다. 그 방에는 돈 주고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문은 항상 꽉 잠겨져 있을 것도 분명했다. 딥스의 어머니가 딥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든지 꼭 더 해야 한다고 강요받는다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 가정의 복잡한 관계로 미뤄보아 간단히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임은 틀림없지만 도대체 그녀는 딥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다지도 딥스에 대해 면접받는 것이나 질문받는 것을 두렵게 생각할까? 오늘 내가 한 행동이 정말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딥스 어머니에게 압력을 느끼게 해서 도리어 해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딥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우리가 의논한 것을 허락할 것인지,
딥스를 다시 만날 수 있을런지, 혹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딥스는 과연 더 나아질 것인지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미지수였다.